여러분, 연체율이 폭발한다. 땡땡은행 위험하다. 어딜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분기 대비 인터넷은행 연체 대출 잔액 증가율입니다. 연체 대출이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퍼센테이지 보세요. 1분기 대비 올 1분기가 아닙니다. 작년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만에 연체율이 174.58%가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174.58%지요. 배수로 하면 2.7배가 됐다는 거, 2.74배가 됐다는 겁니다. 야, 이것은 여러분, 저는 시장에 위험을 주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죠. 3월 말에는 인터넷은행 3사 연체액이 10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 2916억 원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174.58%가 나오는 거고요. 배수로 보면 2.74배가 되는 겁니다. 2.74배.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기반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인터넷 은행에게는요, 저는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요, 야, 이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감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에는요, 연체 대출 잔액이 여러분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 그런데 이게 연말에 가니까요,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액 잔액이 619억 원입니다. 아니 11억이 619억 원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50배 이상. 이게 K뱅크가 2.5배, 그래서 920억, 카카오뱅크가 2배 1377억 원에 대비를 해보면요, 배수로는 토스뱅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연체율이 이렇게 확 늘어나잖아요. 이것은 위험 신호를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득이 줄었습니다. 실제 소득이 2022년 4분기에 마이너스 1.1%입니다. 게다가 3분기도 마이너스 2.8%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가 버는 소득이 쭉 늘어나야지 대출을 갚을 힘이 있는데 지금 가계소득이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대출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마이너스 2.8%가 3분기라면 4분기도 마이너스 1.1%잖아요. 전분기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버는 거는 적고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시중 대출 금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줄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6.89%거든요. 이게 시중은행입니다.
국민, 신하, 하나, 우리, 농협,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상단이 6.64%입니다. 전세대출금리도 6.83%고요. 신용대출금리도 6.26%입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터넷 뱅크는 어떨까요? 인터넷 뱅크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시중은행보다가 더 심각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인터넷 은행의 충격 지금대로라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연체율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벽이 좀 허술하다면 이게 인터넷 은행의 어떤 금융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시중은행도 신규 대출에 대한 연체율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대 시중은행 신규 연체율 평균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규 연체율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달의 연체율을 전달의 잔액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사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사이를. 그런데 여러분 늘어나는 거 보세요. 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기업이 2023년 1월에 0.1%까지 연체율이 늘어납니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웬만하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연체율이 많지 않거든요. 신용 등급 칼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연체율이 0.1%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난 1월에는요 0.05%였습니다. 3월에는 여러분 0.03%였어요. 6월에 0.04% 올라가더니 9월에는 0.06, 그리고 12월엔 0.08, 급기야 올 1월에는 0.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신규 연체율이 급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1월에서부터 지난해 1월이죠. 지난해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0.04%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9월에 가니까 0.05%가 되고요. 12월에 가니까 0.07%가 되는 겁니다. 가계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잖아. 가계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신규 연체율 2달 사이의 연체율이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간다면 인터넷 은행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인터넷 은행은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은요. 연체율이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K뱅크, K뱅크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로 대표되는데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0.67%입니다. 1분기 말보다 0.1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토스뱅크, 여기는요 0.26%, 0.26%포인트가 올라서요 0.30%입니다. 0.30%.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0.49%입니다. 이게 1분기 말 대비해 보면 0.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퍼센트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이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주도할지도 모른다 하는 예상하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 말입니다. 고금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 주체들에게 타격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주체들 중에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가게나
생산과 소비, 뭐 생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여기도 지금 소비의 주체들이긴 한데요. 예, 여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고금리에 지금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말입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고, 예, 여기에 나가는 이자는 많으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제일 충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133조 3천억이라는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당연히 이금융권부터 충격이 오고요. 지방은행도 충격이 오고요. 인터넷은행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인터넷 은행 3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K뱅크나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이 토스뱅크가 가장 늦습니다. 토스뱅크가 탄생이 가장 늦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되니까 이게 빨리 따라가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 예금을 많이 주고 또 저신용자들, 뭐 중저신용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도 많이 해준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액이 3분기 만에 2.7배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뿌리를 아직 확실하게 내리지 못한 인터넷 은행이 그 충격을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지표가 결국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바뀐다면 이대로라면 진짜 예상대로 됩니다. 인터넷 은행의 충격이 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경제 상황도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바뀌겠죠. 그러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충격이 되는 그것은요 어쩌면 저는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복형 금감 원장도 말입니다. 지난 23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말입니다. 최근 금융거래 연체율 상승 추이를 면밀히 분석을 해라. 그리고 선제적 지원 방안에 대한 어떤 방안도 만들고 그래야지 은행이 건전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 원장이 사실은 은행들에게 경고를 던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 말입니다. 작은 단서가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저는 그런 최악의 운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장에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감 더는 못 버틴다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은행은 요즘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을 한꺼번에 한쪽에 이렇게 몰아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카카오뱅크에 내 돈을 다 넣어놓겠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자산을 분산해서 요즘은 꼭 배치해야 되는 거. 1금융권과 뭐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정 한도 내에서만 5천만 원이죠. 한도 내에서 조금 더 가는 건 괜찮지만 너무 무리하게 한 곳에 나 자산을 몰아넣는 거, 현금을 몰아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요즘 금융에 대한 것은요. 지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요. 결국은 더는 못 버틴다는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